수학으로 사고력을 높이는 법. 수학을 통해 우리의 사고력을 어떻게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성. 지수 법칙 기하급수적 성장의 원리. 미분 개념 발견과 발명의 차이. 1차원 사고 선형적 사고의 한계. 2차원 사고 곱하기와 제곱근 활용. 3차원 사고 공간과 허수의 이해. 4차원 사고 시간과 인과관계. 실전 활용 상수 변수 개수의 의미.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법칙 시너지 효과. 약분의 지혜 본질 파악. 대칭 사고법 반대로 생각하기. 미분 사고 순간 변화율의 힘. 적분 사고 복리의 마법. 행렬 사고 시스템적 접근. 극한 사고 본질 발견. 확률 사고 불확실성 대응. 통계 사고 데이터 해석. 집합 사고 관계 이해. 수열 사고 패턴 발견. 조합 사고 최적 선택. 부등식 사고 방향 설정. 각 개념마다 구체적인 현실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부 지수의 법칙으로 보는 성장의 원리. 어떤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숫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재산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큰 숫자는 수학적으로 2의 n+1 지수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n+1이라는 지수의 개념입니다. n은 여러분이 현재 가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1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습득한 스킬입니다. 말하기, 글쓰기, 화술, 스피치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 칩시다. 이게 n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자인 스킬을 추가하면 n+1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치는 단순히 1+1은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2의 n승에서 2의 n+1승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수의 마법입니다. 선형적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 성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입니다. 1의 10승도 1이고 1의 100승도 1입니다. 본질이 1이면, 즉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1.1은 어떨까요? 1.1의 10승을 계산해보면 약 2.59가 됩니다. 1.1의 100승은 무려 13,780입니다. 여기서 0.1이라는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0.1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배운 도구, 습득한 기술, 개선한 습관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일 수도 있고, 심리학 지식일 수도 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을 반복해서 모으면 1억이라는 결과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결관계에서 반복되는 값으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과 그 돈을 투자하여 1.1배씩 불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1배씩 불리는 것이지 주식 투자나 도박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날리는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부 미분의 개념으로 보는 발견과 발명. 미분은 변화율을 측정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에서 순간적인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미분의 핵심은 분모의 변화값을 대입하여 전체 값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분자의 변화값을 직접 주는 것보다 분모의 변화값을 주는 것이 전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발견이 발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발명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재료들을 더하고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자를 키우는 작업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반면 발견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패턴, 새로운 법칙을 찾는 거죠. 이건 분모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분모를 바꾸면 전체 값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시간 동안 노동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발명적 사고는 뭘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 12시간 일하면 12만 원을 벌 수 있어. 이겁니다. 분자를 늘리는 거죠. 하지만 발견적 사고는 다릅니다. 같은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 또는 이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당 생산성이라는 분모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같은 10시간에 20만 원, 3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미분의 결과값은 변수값과 행렬값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렬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식주라는 고정된 행렬값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려면 변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2에 1을 더하면 4입니다. 하지만 2에 1을 곱하면 역시 4죠. 같은 결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10에 10을 더하면 20이지만 10에 10을 곱하면 100입니다.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3부 1차원 사고 더하기의 3개. 수학적으로 1차원은 선입니다. 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거죠. 1차원 사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점들은 대칭입니다.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둘째, 더하기와 증가만 성립합니다. 빼기와 감소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빼기가 불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우주 팽창설을 생각해보세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갈 수 없죠. 우리가 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계속 더해지고 경험도 계속 쌓이고 시간도 계속 나아갑니다. 1차원 사고에서는 곱하기도 나누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차원의 작업이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차원 사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면 돼, 더 많이 하면 돼, 시간을 더 투자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선형적 성장입니다. 선형적 성장으로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도 나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4부 2차원 사고 곱하기의 3개. 2차원은 평면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있죠. 여기서 곱하기가 가능해집니다. 2차원 사고의 핵심 원리는 제곱근의 전개입니다. 10억이라는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10억을 모으려면 매달 1천만 원씩 100개월 모아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원적으로 접근하면 10억의 제곱근을 씌웁니다. 10억은 약 31,623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31,623원을 버는 방법을 31,623번 반복하면 10억을 만들 수 있어. 또는 31,623개의 고객에게 31,623원씩 받으면 10억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해하는 겁니다. 제곱근으로 인수분해하면 혼란과 불편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큰 혼란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곱근으로 분해하면 다이어트의 어려움, 식단 관리의 어려움, 운동의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다시 분해하면 식단 관리의 어려움, 메뉴 선택의 어려움, 칼로리 계산의 어려움, 운동의 어려움, 시간 부족, 동기 부족. 그러면 막연했던 다이어트가 어려워라는 문제가 명확한 4에서 5가지 작은 문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는 해결하기 쉽죠.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역수의 개념도 2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수와 그 수의 역수를 곱하면 1이 됩니다. 5 곱하기 5분의 1은 1이죠.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대극의 법칙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못해라는 생각에서 못해라는 요소를 모두 빼버리거나 부정하면 나는 할 수 있어가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에서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빼버리거나 부정하면 이건 가능해가 됩니다. 서술문의 부정을 통해 정확해진다는 수학적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미없는 영화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차원에서의 필터링 사고법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수는 효율을 높여입니다. 시간 부족, 효율 향상, 균형이 되는 거죠. 문제와 그 해결책은 항상 역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은 해가 둘입니다. x-5x60의 해는 x2 또는 x3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의 문제에는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접근법,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첫 번째 해법은 고객수를 늘리는 것, 두 번째 해법은 객단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하죠. 이게 2차원 사고입니다.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생각해 봅시다. 포물선 그래프를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를 접거나 상상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접는 것입니다. 시간을 접는다는 건 압축하는 겁니다.
10년 걸릴 일을 5년에 하는 거죠. 공간을 접는다는 건 위임을 한다거나 시스템 도구를 이용해 동시에 여러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둘째, 상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상 속에서 먼저 완성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경로를 따라갈 때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항의 괄호와 곱의 연결은 하나의 항으로 취급됩니다. 더 BC에서 B는 하나의 묶음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큰 목표를 중간 미션들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안에 책 쓰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매일 500자씩 쓰기, 주말에 리뷰하기 12개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차원에서는 범위가 정해진 경우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서 없다가 됩니다. 돈을 벌고 싶어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목표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게 없으면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5천만 원을 저축하고 싶어는 명확한 범위가 있는 목표죠. 이것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실근이 없다면 허근을 갖습니다. 현실에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차원의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2차원에서 풀리지 않으면 3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브 3차원 사고 공간의 세계. 3차원은 입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접하게 됩니다. 공집합도 집합입니다. 공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집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집합도 원소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허수의 개념을 봅시다.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다 다르다 참거짓만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인 i는 마이너스 2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둘 다 허수일 뿐이죠. 현실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들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중 뭐가 더 클까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가치 있지만 다른 차원의 것이죠. 사과와 우주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요. 거짓말, 증오, 범죄 같은 부정적인 것들과 배려, 나눔, 기부 같은 긍정적인 것들. 이것들은 비교할 수는 있지만 크기를 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증오보다 더 나빠라고 말할 수 없죠. 둘 다 부정적일 뿐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X의 그래프는 변곡점을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감소하다가 변곡점을 지나면 급격히 증가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는 투자하고 배우느라 힘듭니다. 30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변곡점을 지나면 갑자기 모든 게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동안 쌓인 것들이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켤레복소수의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A 플러스 바이와 A 마이너스 바이는 켤레복소수죠. 이 둘을 곱하면 어바이어 마이너스 바이 어비로 실수가 됩니다. 허수부가 사라지는 거죠.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허수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켤레를 함께 고려하면 결국 여러분의 실제 가치 실수부만 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보면 결국 여러분의 실제 능력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부 4차원 사고 시간의 세계. 4차원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보다 현재에서 과거로 원인을 분류하는 게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선택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한 선택인지 몰랐죠. 이게 바로 4차원 사고입니다. 시간축을 따라 앞뒤로 이동하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역함수의 개념을 봅시다. yfx의 역함수는 xfy죠.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소비자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축을 바꾸는 거죠. 수학에서 무리수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파이나 루트 2 같은 건 정확한 값을 쓸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바람, 온도, 분위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허수는 존재하지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감성, 이성, 판단력. 이런 것들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인수분해는 이해 안 되는 현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X5X6을 X2X3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어 비싼 제품을 사는 이유를 인수분해하면 비싼 제품 구매 권위, 필요성, 여유자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0이면 전체가 0이 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제품이고 필요하다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곱셈의 법칙입니다. 여러 요소 중 하나만 0이 되어도 모든 걸 삼킨다는 것. 그래서 현금성 자산, 사랑, 건강 같은 핵심 요소들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7부 수학적 사고의 실전 활용. 이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상수와 변수의 개념. 수학에서 상수는 항상 고정된 값입니다. 현실에서 상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폴트로 주어진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가정환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죠. 변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력, 선택, 태도. yx, bxc라는 2차 방정식을 봅시다. c는 상수항입니다. 여러분의 기본 환경이죠. a는 x의 개수입니다. 이건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a가 크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 가능한가? b는 x의 개수입니다. 이건 사용하는 장비, 도구를 의미합니다. 개발자는 플랫폼, 가수는 미디어, 작가는 출판사가 되겠죠. x의 지수는 개발된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 같은 것들이죠. 대수의 법칙.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정확히 5번 나올까요? 아닙니다. 4번일 수도 6번일 수도 있죠. 하지만 1만 번 던지면 거의 정확히 5,000번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공 확률이 10%인 시도가 있다면 한 번 하면 90%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10번 하면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100번을 빠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일일이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시에 100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그것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팟캐스트 등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배포하는 겁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100개의 시도를 하는 거죠. 능력의 공식 SKPT.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SKPT. K 알고 있는 지식 3제곱, P 훈련의 양 2제곱, T 재능 1제곱.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지수입니다. 지식이 3제곱, 훈련이 2제곱, 재능이 1제곱이죠. 재능이 2배인 사람과 1배인 사람의 차이는 2배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2배인 사람과 1배인 사람의 차이는 8배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사람 A 지식 2 훈련 2 재능 1, S2 1 8 4 1 32. 사람 B 지식 1 훈련 3 재능 2, S1 3 2 1 9 28. 사람 B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재능도 2배인데 사람 어가 능력이 더 높습니다. 왜? 지식이 2배이기 때문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재능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재능은 1제곱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지식을 쌓으세요. 책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세요. 그게 가장 큰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8부 1일 2의 법칙. 구리를 생각해 봅시다. 구리 1kg를 그냥 팔면 얼마일까요? 약 3,500원입니다. 구리 2kg를 팔면 7,000원이죠. 1일이입니다. 하지만 그 구리로 열쇠를 만들면 가치가 10배가 됩니다. 동상을 만들면 100배가 됩니다. 예술품을 만들면 1000배가 될 수도 있죠. 구리원자재 가공제품 1일이 구리원자재 예술품 1일 10.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1일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차원을 바꾸는 결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1시간 누군가의 시간 1시간 2시간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라면 1일 10시간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부 약분의 지혜. 약분은 분자와 분모의 공통인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18분의 11을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죠.
훨씬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이유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분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1년에 5천만 원 12개월 약 417만 원을. 만약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2개월 5천만 원을 6억. 문제는 분짜 벌어들이는 금액가 아닙니다. 분모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약분을 하면 문제가 뚜렷이 보입니다.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어디가 문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약분해보세요.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고 300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 60시간 5만 원 시간. 이걸 10만 원 시간으로 만들려면 시급을 2배로 만들거나 같은 시간에 2배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분된 형태로 보면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10부 대칭 사고법. 수학에서 대칭은 아름답습니다. YX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것들도 많습니다. 대칭 사고법이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의 반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알고 싶다면 대칭으로 인생을 잘못 사는 법을 먼저 생각하세요. 인생을 잘못 사는 법. 아무 계획 없이 산다.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사람들과 관계를 망친다. 배우지 않는다. 돈 관리를 안 한다. 이제 이것에 반대를 하면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 명확한 계획을 세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끊임없이 배운다. 돈을 잘 관리한다. 수학의 대칭성은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뒤집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반대가 바로 성공입니다. 찰리 먼거가 말했죠.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면 거기 가지 않으면 돼. 이게 바로 대칭 사고법입니다. 11부 미분 사고 순간의 힘. 미분은 순간 변화율입니다. 어떤 시점에서의 기울기죠. fxx의 미분은 fx2x입니다. x1일 때 기울기는 2고 x5일 때 기울기는 10입니다. 같은 함수라도 위치에 따라 변화율이 다른 거죠.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목표까지 가는 길이죠. 그런데 중간에 학습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더 나은 도구를 도입하면 순간 변화율이 바뀝니다.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을 가도 도착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A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기울기요. 10년 후 도달 지점 50, 50. B 5년간은 속도로 가다가 중간에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기울기가 10으로 변함. 10년 후 도달 지점 55, 25, 50, 75. 같은 10년인데 B가 50% 더 앞서 있습니다. 왜? 중간에 미분값 순간 변화율을 바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중간의 순간 변화율 값을 찾아 바꾸면 결과값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12부 적분 사고 누적의 힘. 미분의 반대는 적분입니다. 적분은 누적이죠. EX, DXX. 순간순간의 변화를 모두 합치면 전체 면적, 전체 양이 됩니다. 현실에서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거죠. 하루에 1%씩 성장한다면 1.01 37.78. 1년 후에는 37배가 됩니다. 하루에 1%씩 퇴보한다면 0.99 0.03. 1년 후에는 97%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적분의 힘입니다. 순간순간은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3부 행렬 사고 시스템의 구조. 행렬은 숫자들을 표로 배열한 것입니다. 1, 2, 3, 4. 행렬의 곱셈은 특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죠. A, B, B, A.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동 식사와 식사 운동은 다릅니다. 배움 실행과 실행 배움도 다릅니다. 행렬의 또 다른 특징은 차원입니다. 2, 3 행렬과 3, 2 행렬은 다르죠. 여러분의 삶을 행렬로 표현해봅시다. 건강관계. 1, 취미. 학습 휴식. 3, 2 행렬이죠. 3개의 영역, 각 영역마다 2개의 요소. 이 행렬이 균형 잡혀 있나요? 1이 8이고 건강이 2라면 불균형한 행렬입니다. 언젠가 무너지겠죠. 균형 잡힌 행렬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원소가 적절한 값을 가져야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입니다. 14부 극한 사고 가능성의 끝. 극한은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LIMX0 SINXX1 X가 0에 가까이 갈수록 SINXX는 1에 가까워집니다. 정확히 0은 아니지만 한없이 가까워지죠. 현실에서 극한 사고란 무엇일까요? 만약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고객이 무한히 늘어난다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나? 만약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뀔까? 만약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극한 사고를 하면 본질이 보입니다. 극단적 상황을 상상하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5부 확률 사고 불확실성의 지혜. 확률은 불확실한 세계를 수학으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절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절반에 수렴한다는 뜻이죠. 현실은 확률로 가득합니다. 많은 것이 확률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값 계산하기. 기대값 확률 결과. 투자 A 50% 확률로 1억, 50% 확률로 0원. 기대값 0.51억, 0.52억 5천만원. 투자 B 100% 확률로 4천만원. 기대값 4천만원. 수학적으로는 어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이게 바로 리스크 허용도의 문제입니다. 수학은 답을 주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확률의 곱셈. 두 독립적인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합니다. 성공 확률 50%인 1어와 50%인 1B를 동시에 해야 성공한다면 0.5, 0.5, 0.25, 25%.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복잡한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각 단계의 확률이 곱해지니까요. 그래서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단계를 줄이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16부 통계 사고 데이터의 지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는 다릅니다. 10명의 연봉 3천만 원 9명 3억 1명. 평균 6천만 원. 중앙값 3천만 원. 최빈값 3천만 원. 우리 회사 평균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한 명의 고액 연봉자가 평균을 왜곡시켰죠.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통계에 속습니다. 평균이 항상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표준 편차의 중요성. 평균만 보지 말고 분산을 봐야 합니다. A반 평균 70점, 표준 편차 5점, 대부분 65에서 75점. B반 평균 70점, 표준 편차 20점, 30점, 100점까지 다양. 같은 평균이지만 완전히 다른 집단이죠. 여러분의 수입이 월 평균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크다면 어떤 달은 1천만 원, 어떤 달은 0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이지 않죠. 안정성을 원한다면 표준 편차를 줄여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17부 집합 사고관계의 이해. 집합은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A1, 2, 3, B2, 3, 4, A, B, 2, 3 교집합 마이너스 공통된 것. A, B1, 2, 3, 4 합집합 마이너스 모든 것. A, B 1차 집합 마이너스 어에만 있는 것.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교집합 사고 공통점 찾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게 바로 성공의 공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운동한다. 책을 읽는다. 명확한 목표가 있다. 이것들의 교집합이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합집합 사고 전체 보기. 여러분의 스킬을 합집합으로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A 코딩 디자인, 전문가 B 코딩 마케팅, 전문가 C 디자인 마케팅, 여러분 코딩 디자인 마케팅. 세 전문가의 합집합을 가진 여러분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집합 사고 없는 것 보기.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전체 스킬 A, B, C, D. 내 스킬 A, B. 여집합 C, D. C, D, E를 배우면 완전해집니다. 18부 수열 사고 패턴의 발견.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들입니다. 등차 수열 1, 3, 5, 7, 9. 공차 2. 등비 수열 1, 2, 4, 8, 16. 공비. 등차 수열은 선형 성장, 등비 수열은 지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등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적 성장. 1년차 3천만 원. 2년차 3,500만 원.
3년차 4천만원, 4년차 4,500만원, 매년 500만원씩 느는 선형 성장입니다. 등비수열적 성장. 1년차 3천만원, 2년차 4,500만원 1.5배, 3년차 6,700만원 1.5배, 4년차 1억원 1.5배, 매년 1.5배씩 느는 지수 성장입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지수 성장을 하려면 스킬이 곱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더해지면 안 됩니다. 19부 조합 사고 선택의 기술. 조합은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5명 중 3명을 뽑는 조합 시 10가지.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조합을 선택합니다. 24시간 중 어디에 시간을 쓸까? 1. 8시간. 수면 8시간. 나머지 8시간. 이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운동 1시간, 학습 2시간, 관계 2시간, 휴식 3시간. 게임 4시간, TV 4시간. 부업 4시간, 학습 4시간. 같은 8시간이지만 조합에 따라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적 조합 찾기. 수학적으로 최적 조합은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값을 만드는 겁니다. 제약 하루 8시간. 목표 5년 후 경제적 자유. 이 조건에서 최적 조합은 수익 창출 활동 4시간. 스킬 향상 2시간. 네트워크 1시간. 휴식 1시간. 이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합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20부 부등식 사고 방향의 명확화. 등식은 같다이지만 부등식은 크거나 작다입니다. XO, Y10. 현실에서 부등식은 목표와 제약입니다. 연봉 1억이 목표라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시급 근무시간 12개월 1억. 근무시간을 월 200시간이라 하면 시급 212 1억. 시급 2,401억. 시급 41,666원. 시급 42,000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1억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시급 42,000원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부등식의 방향. 수학에서 부등호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수입 지출 건강한 재정. 지출 수입 위험한 재정. 학습 속도 변화 속도 성장. 변화 속도 학습 속도 뒤처짐. 부등식의 방향을 항상 체크하세요. 어느 쪽이 더 큰가? 지수는 곱하기의 힘을 보여줬고, 미분은 순간의 중요성을 알려줬고, 적분은 누적의 마법을 증명했고, 확률은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고, 집합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1부 인수분해 사고 덩어리진 문제를 조각으로 들여다보기. 자, 이제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 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란 무엇인가? XOXU. 이 식을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수분해하면 X2X3.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이 식이 0이 되려면 X-2 또는 X-3이면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단순한 조각들로 쪼개진 겁니다. 인수분해의 핵심은 복잡한 것을 간단한 요소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죠. 현실 문제의 인수분해.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건 덩어리진 문제입니다. 막연하죠. 이걸 인수분해해 봅시다. 사업 성공 제품력, 마케팅력, 판매력. 이제 3가지 요소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곱셈에서 0의 힘. 5700, 100, 200, 00, 100만의 00. 어떤 수를 곱하든 하나라도 0이면 전체가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곱셈의 무서운 점이자 인수분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 성공 제품력 8, 마케팅력 0, 판매력 9. 결과 0. 아무리 제품이 좋고 8점 판매 능력이 뛰어나도 9점, 마케팅이 0이면 사업은 실패합니다.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죠?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라 마케팅이 0이다가 문제입니다. 이제 마케팅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더 깊은 인수분해. 그런데 마케팅도 또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력 타겟 설정 메시지 채널 빈도. 타겟 설정형 메시지 10 채널 8 빈도 70. 마케팅이 안 되는 이유는 타겟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네요. 메시지는 좋고 채널도 잘 선택했고 자주 노출하는데 왜 안 되지? 타겟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수분해하면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구체적 예시 다이어트 실패. 다이어트가 안 돼요. 너무 막연합니다.
인수분해해봅시다. 다이어트 성공 칼로리 적자 지속 가능성 회복 능력.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0이면 실패하죠. 칼로리 적자 섭취량 소비량 1. 여기서 또 인수분해됩니다. 섭취량 식사 칼로리 간식 칼로리 음료 칼로리. 소비량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이제 정말 구체적이죠? 다이어트가 안 돼. 칼로리 적자가 안 생겨. 섭취량이 너무 많아. 간식 칼로리가 하루 1000칼로리야. 문제가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간식만 줄이면 됩니다. 인수분해의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큰 문제를 주요 요소들로 쪼개기. 2단계 각 요소의 값을 측정하기 10점. 3단계 0에 가까운 요소 찾아 집중 개선하기. 예시 연애가 안 되는 이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인수분해해봅시다. 연애 성공 만남의 기회 호감도 고백 용기. 각 요소를 측정해볼까요? 만남의 기회 2점 거의 진-1의 4만 왕복. 호감도 7점 만나면 호감을 얻는 편. 고백 용기 5점 어느 정도는 있음. 2, 7, 5, 70. 점수가 낮네요. 가장 큰 문제는 만남의 기회가 2점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명확합니다. 호감도를 1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만남의 기회를 6점으로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6, 7, 5, 213배 증가. 매출의 인수분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출이죠. 이것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 방문자 수 전환율 객단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하루 1000명. 전환율 2% 20명 구매. 객단가 5만원. 매출 1000.02 5만 100만원일. 월 매출 3000만원입니다. 이제 월 매출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면 옵션 1 방문자를 2배로 2000명. 옵션 2 전환율을 2배로 4%. 옵션 3 객단가를 2배로 10만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통해 명확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더 세밀한 인수분해. 전환율도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전환율 상품 페이지 도달률 장바구니 추가율 결제 완료율. 상품 페이지 도달률 50% 1000명 중 500명. 장바구니 추가율 10% 500명 중 10명. 결제 완료율 40% 10명 중 20명. 0.5, 0.1, 0.4, 0.02%.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보이죠? 장바구니 추가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 장바구니에 안 담을까? 가격이 비싸서? 상품 설명이 부족해서? 리뷰가 없어서? 배송비가 부담돼서? 이렇게 계속 쪼개면 정확한 문제점에 도달합니다. 인수분해의 마법 제곱수 찾기. x6, x9, x3. 이건 완전 제곱식입니다. 특별하죠. 현실에서 완전 제곱식은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역량 실력 인맥. 인맥이 없으면 실력 0 실력. 인맥이 있으면 실력 인맥. 실력이 5 인맥이 5라면 인맥 없을 때 5, 25. 인맥 있을 때 500. 4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복잡한 문제의 인수분해 행복. 행복하고 싶어요. 가장 복잡한 문제죠. 인수분해해봅시다. 행복 신체 건강 정신 건강관계 만족도 경제적 안정 자아 실현. 각 요소를 10점 만점으로 측정. 신체 건강 8점. 정신 건강 4점 문제. 관계 만족도 7점. 경제적 안정 6점. 자아 실현 7점. 8476 9408. 정신 건강이 4점이네요. 이것만 8점으로 올리면 887671만 8816 2배.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막연한 소망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면 돼요라는 구체적 액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도 또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수면 5점 하루 5시간. 스트레스 관리 6점. 긍정적 사고 8점. 568 240. 수면이 5점이네요. 수면만 8시간으로 늘리면 8점. 868 384 60% 증가. 이제 정말 구체적이죠? 행복하려면 잠을 더 자라. 인수분해의 역방향 합성.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합쳐서 큰 것을 만드는 거죠. X2, X3, X5, X6. 이건 곱셈을 전개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작은 강점들을 결합하여 큰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작은 스킬들. 글쓰기 5점.
마케팅 6점, 디자인 4점. 이것들을 각각 따로 쓰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합치면 콘텐츠 제작 능력 글쓰기 마케팅 디자인 마케팅 5646 1110 110 단순히 더한 것 564 15보다 훨씬 큰 시너지가 생깁니다. 인수분해 실전 연습. 문제 돈을 못 모으겠어요. 1단계 인수분해. 저축 수입 마이너스 지출. 너무 간단하죠? 더 깊이 들어갑시다. 2단계 인수분해. 수입 본업 수입 부업 수입 투자 수입. 지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충동 지출. 3단계 인수분해. 고정 지출 집세 보험 통신비 구독료.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교육비. 충동 지출 쇼핑 외식 여가. 이제 각 항목을 측정해 봅시다. 수입 300만원 본업 300 부업 0 투자 0. 고정 지출 150만원. 변동 지출 100만원. 충동 지출 80만원 문제. 300-150 180-30만원. 마이너스네요. 충동 지출이 80만원입니다. 이것만 30만원으로 줄이면 300-150 130 20만원 저축 가능. 인수의 개수와 복잡도. X5, X6, X2, X3 2개 인수. X6, X11, X6, X1, X2, X3 3개 인수. 인수가 많을수록 복잡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사업 제품 판매 2개 인수. 복잡한 사업 제품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AS 6개 인수. 인수가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 인수가 80%의 성공률을 가진다면 2개 인수 0.8, 0.8, 0.64, 64%. 6개 인수 0.8, 0.26, 26%. 복잡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최소 공배수적 사고. 때로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A 건강이 안 좋다 운동 부족. 문제 B 친구를 못 만난다 시간 부족. 문제 C 스트레스가 많다 해소 방법 부족. 각각 해결하려면 3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수분해하면 공통 해결책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 한 번에 3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적 사고입니다. 인수분해의 황금률. 문제를 35개의 핵심 요소로 쪼개라. 각 요소를 측정하라 숫자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라. 그것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라. 필요하면 그 요소를 다시 인수분해하라. 실전 적용 경력 성장. 경력이 정체됐어요. 경력 성장 전문성 영향력 네트워크. 전문성 7점 실력은 있음. 영향력 3점 아무도 모른 문제. 네트워크 5점 보통. 7 3 5 105. 영향력을 7점으로만 올려도 775 245 2.3배. 영향력을 다시 인수분해. 영향력 가시성 신뢰도 일관성. 가시성 2점 거의 안 보임 진짜 문제. 신뢰도 8점. 일관성 7점. 가시성을 어떻게 올릴까? 블로그 시작. 링크드인 활동. 콘퍼런스 발표. 오픈소스 기여. 이제 할 일이 명확하죠? 결론. 인수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덩어리진 불안이 명확한 액션 아이템이 되고 막연한 목표가 구체적인 단계가 되고 보이지 않던 문제가 측정 가능한 지표가 됩니다. 다음에 큰 문제에 직면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해결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22부 이산 수학 사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소를 결합하여 추론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수학은 대부분 연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곡선 함수 미분 적분. 모두 끊김없이 이어진 것들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현실 문제가 그렇죠. 이산적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산 수학이란? 이산 수학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떨어진 객체들을 다루는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1명, 2명, 3명, 1.5명은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 또는 실패, 70%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식, 중식, 일식 중 하나. 한식과 중식 사이는 없습니다. 연속 수학이 얼마나? 이를 다룬다면 이산 수학은 어떤 조합을 다룹니다. 그래프 이론 점과 선으로 세상 보기. 이산 수학의 핵심은 그래프 이론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닙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지하철 노선도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A, B, C, D. 이게 그래프입니다.
A, B, C, D는 점이고 선들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그래프로 보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나 친구 1, 친구 1의 친구. 친구 2, 친구 3. 친구 2의 친구.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본질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나는 몇 달이 건너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6단계 분리 이론.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균 6다리만 건너면 연결됩니다. 나 친구 친구의 친구. 6단계 빌 게이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래프의 지수적 확장 때문입니다. 1단계 내 친구 10명. 2단계 친구의 친구 50, 2500명. 3단계 2550, 12만 5천명. 4단계 625만 명. 5단계 3억 명. 6단계 150억 명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음.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연결이 곱해지는 거죠. 경로 찾기 최단 경로 알고리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고속도로.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일반도로. 서울, 부산 비행기. 어느 게 최선일까요? 시간, 비용, 편안함 등 기준에 따라 다르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까지 가는 경로는 여러 개입니다. 경력 경로의 그래프. CEO가 되고 싶어요. 경로 1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CEO 15년. 경로 2 창업 성장 CEO 5년, 하지만 실패 확률 90%. 경로 3 컨설턴트 MBA 스타트업 합류 임원 CEO 10년. 경로 4 유튜버 인플루언서 브랜드 런칭 CEO 7년. 각 경로는 다른 점들을 거칩니다. 어느 게 최선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 요소 고립된 섬 찾기. 그래프 이론에서 연결 요소는 서로 연결된 점들의 집합입니다. A, B, E, F, C, D, G. 여기엔 두 개의 연결 요소가 있습니다. A, B, C, D와 E, F, G죠. 이 두 그룹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업에 고립된 섬. 여러분이 웹 개발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웹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디자이너, 백엔드 개발자, 개발자, 운영자. 그런데 저 멀리 의사, 간호사, 병원 관리자, 약사, 의료업계는 완전히 분리된 섬입니다. 연결이 없죠.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면 웹 개발자 마이너스 의사, 의료 IT 솔루션.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두 영역을 연결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두 섬을 연결했죠. 트리 구조 계층적 사고. 트리는 특별한 그래프입니다. 루트에서 시작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죠. CEO, 팀장어, 팀장 B, 사원 1, 사원 2, 사원 3, 사원 4. 이게 조직도입니다. 트리 구조죠. 트리의 특징. 루트는 하나. 사이클이 없음, 순환 안함.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만 가짐. 깊이 우선 vs 너비 우선.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깊이 우선 DFS 끝까지 파고든 후 다른 가지로. 너비 우선 BFS 같은 레벨을 먼저 모두 탐색.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습 전략. 목표 프로그래밍 마스터. 깊이 우선 학습. 파이산 기초 중급 고급 전문가 다음은 자버스크립트 기초. 하나를 완전히 깊게 파고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너비 우선 학습. 파이산 기초, 자버스크립트 기초, 자버 기초 다시 파이산 중급, 자버스크립트 중급. 여러 개를 얕게 맛본 후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깊이 우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면 너비 우선. 사이클 탐지 악순환 찾기. 그래프에서 사이클은 돌고 도는 경로입니다. A, B, C, D, A. 어로 시작해서 다시 어로 돌아옵니다. 빠져나올 수 없죠. 현실의 악순환도 사이클입니다. 스트레스, 과식, 살찜, 자존감, 하락, 스트레스.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어디든 한 곳에 화살표를 끊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과식 대신 스트레스 운동으로 바꾸면 스트레스 운동 건강 개선, 자존감 상승, 스트레스 감소. 선순환이 됩니다. 방향 그래프 vs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A, B 어에서 B로만 가능. 무방향 그래프 A, B 양방향 가능. 현실에서 방향 그래프.
상사 부하 명령, 선배 후배 조언, 회사 고객 서비스 제공, 무방향 그래프, 친구 상호관계, 파트너 협력, 동료 소통. 관계를 그래프로 보면 권력 구조가 보입니다.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는가 양방향인가? 허브와 권위 중심성. 그래프에서 어떤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A, B, C, D, F, G, B는 허브입니다. 7개 점 중 5개와 연결되어 있죠. 현실에서 허브는 누구일까요? 인플루언서 중개자 커넥터입니다. 허브가 되는 전략.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 서로 다른 그룹을 연결하기 브로커 역할. 중요한 정보의 통로 되기. 최소 신장 트리 효율적 연결. 모든 점을 연결하되 최소 비용으로 하려면 AOB 324 C6D 숫자는 비용입니다. 모든 점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은 A-C 3C-B 2B-D 49 A-B 5나 C-D 6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연결되었으니까요. 현실 적용 네트워크 효율화. 여러분이 10개 도시의 물류센터를 만든다면 모든 도시 간의 도로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연결로 모두 연결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모든 고객에게 직접 판매, 비효율, 핵심 유통업체만 연결, 효율적, 오일러 경로 한 붓 그리기. 모든 선을 정확히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가 있을까요? A, B, X, C, D. 이 그래프는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일러 경로 존재 조건. 홀수 차수점이 0개 또는 2개. 차수란 그 점에서 나가는 선의 개수입니다. A 3개 홀수, B 3개 홀수, C 3개 홀수, D 3개 홀수. 홀수 차수가 4개네요. 한 붓 그리기 불가능합니다. 현실 적용 효율적 경로. 택배 배달원이 10곳을 배달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이게 바로 웹판원 순회 문제 TSP입니다. 모든 점을 한 번씩 방문하고 돌아오는 최단 경로 찾기.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10곳이면 362만 8,800가지 경로가 가능하죠. 10. 하지만 이산 수학의 휴리스틱 경험 법칙을 쓰면 좋은 해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휴리스틱 가까운 곳부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방문. 방문 안 한 곳 중 가장 가까운 곳 방문. 반복. 완벽한 최선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3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게 휴리스틱입니다. 2분 그래프 두 집단의 매칭. 2분 그래프는 두 그룹으로 나뉘는 그래프입니다. 학생어 프로젝트 1, 학생비 프로젝트 2, 학생시 프로젝트 3. 한쪽은 학생, 한쪽은 프로젝트. 학생은 학생끼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끼리 연결 안 됩니다. 최대 매칭 문제. 5명의 학생 5개의 프로젝트. 각 학생은 23개의 프로젝트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명을 매칭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채용, 결혼, 대학 입학의 본질입니다. 매칭 문제죠. 안정적 매칭 게일-셰플리 알고리즘. 남자 5명, 여자 5명. 모두가 만족하는 커플 매칭은 가능할까요? 게일-셰플리 알고리즘은 증명합니다. 항상 안정적 매칭이 존재한다. 안정적이란? 내 짝보다 저 사람이 나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없는 상태. 알고리즘. 남자가 1순위 여자에게 프러포즈. 여자는 현재 최선의 제한 유보 나머지 거절. 거절당한 남자는 2순위에게 프러포즈. 반복. 결국 모두 매칭되고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산 확률 뚜렷이 구분되는 가능성. 연속 확률과 달리 이산 확률은 명확한 경우들을 다룹니다. 주사위 1, 2, 3, 4, 5, 6, 각 16. 동전 앞뒤 각 12. 기대값의 선형성. EXY, EX2Y.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각각의 기대값을 더하면 전체 기대값이 됩니다. 복권 10장을 샀습니다. 각 복권의 기대값이 -500원이라면 10장의 기대값 -520, -5,000원. 평균적으로 5,000원 손해입니다. 명확하죠? 조합 폭발 가능성의 지수적 증가. 2개 선택지를 5번 선택 2 32가지. 2개 선택지를 10번 선택 2 1024가지. 2개 선택지를 20번 선택 204만 8,576가지. 선택이 늘어날수록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두 가지 선택. 운동 vs 안함. 학습 vs 안함. 독서 vs 안함. 일찍 자기 vs 늦게 자기. 건강식 vs 정크푸드. 5가지 365일 21,825가지의 인생. 1년 후 여러분의 상태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부분 집합 가능한 모든 조합. A, B, C의 부분 집합은 A, B, C, A, B, A, C, B, C, A, B, C. 총 8개 2개입니다. N개 원소면 2개의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현실 적용 스킬 조합. 여러분이 5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이 32가지의 스킬 조합 가능. 각 조합은 다른 직업, 다른 가능성입니다. 코딩 개발자, 코딩 디자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코딩 데이터 통계 데이터 과학자, 코딩 비즈니스 영어 글로벌 IT 컨설턴트. 같은 5가지 스킬로 32가지 다른 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함 마이너스 배제 원리 겹치는 것 빼기. 어와 B 두 집합이 있을 때 AB, AB 마이너스 AB. 합집합 A, B 마이너스 겹치는 부분. 왜 빼나요? 겹치는 부분을 2번 센 거니까요. 현실 적용 다중 채널 마케팅.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블로그 구독자 800명. 겹치는 사람 300명. 총 도달 인원 1800-300, 1500명. 단순히 더하면 1800명이지만 겹치는 사람을 빼야 정확합니다. 비둘기집 원리 반드시 겹친다. N1개의 물건을 N개의 상자에 넣으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강력한 증명 도구입니다. 현실 적용 생일 역설. 23명만 모이면 2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365개의 날짜 상자에 23명 물건을 배치하는데 왜? 이산 확률로 계산하면 증명됩니다. 직관과 다르지만 수학은 정확합니다. 재기 자기 자신을 참조하기. FN, FN-1, FN-2.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정의됩니다. 1, 1, 2, 3, 5, 8, 13, 21. 자연에서 많이 나타나죠. 꽃잎, 소라껍질, 나무가지. 재기적 사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고 작은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10억 모기 문제. 5억 모기 2번. 2.5억 모기 4번. 1억 모기 10번. 1천만원 모기 100번. 이렇게 계속 쪼개면 결국 오늘 만원 저축하기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할 수 있죠? 동적 프로그래밍 중복 계산 피하기. 피보나치를 순진하게 계산하면 F5, F4, F3, F4, F3, F2, F3을 2번 계산합니다. 동적 프로그래밍 한 번 계산한 건 저장해두고 재사용. 현실 적용 학습 최적화.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서 배우지 마세요. 한 번 배운 건 정리해두고 다음엔 참조만 하세요. 노트, 블로그, 메모장. 여러분의 외부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 이산 수학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기. 세상은 연결과 선택의 그래프입니다. 점사람, 아이디어, 기획과 성관계, 경로,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산 수학적 사고를 하면 떨어진 것들의 연결을 볼 수 있고 가능한 조합을 계산할 수 있고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고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효율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이걸 점과 선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최단 경로는 무엇일까? 사이클이 있나? 악순환. 허브는 누구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세요.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산 수학의 렌즈로 보면 명확한 구조가 보입니다. 23부 경우의 수 사고 마이너스 최적 선택 시점 결정하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지금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이게 바로 경우의 수와 최적 정지 이론의 문제입니다. 수학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비서 문제 세크러테리 프라블럼. 유명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 100명의 비서 지원자가 있습니다. 한 명씩 순서대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 후 즉시 채용 불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채용하면 다시 부를 수 없습니다. 목표 최고의 지원자를 뽑기. 언제 채용해야 할까요? 수학적 해답 37% 규칙. 놀랍게도 정답이 있습니다. 전체의 37% 정확히는 1이 0.368을 그냥 보내고 그 이후 나타나는 첫 번째 지금까지 본 사람 중 최고를 선택하세요. 100명이라면
처음 37명은 무조건 불채용. 38번째부터 처음 37명보다 나은 첫 번째 사람을 채용. 이 전략의 성공률은 약 37%입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1%인데 37% 규칙을 쓰면 37배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결혼 문제에 적용하기. 여러분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조건. 평생 100번의 맞선 가능. 1년에 1번씩. 100년 동안 맞선을 볼 수 있음. 한 번 거절하면 돌이킬 수 없음. 언제 결혼해야 할까요? 37% 규칙 적용. 100.37 37번. 처음 37번의 맞선은 기준 설정용입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만 쌓으세요. 37번의 맞선을 통해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지 기준이 생깁니다.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를 파악합니다. 38번째 맞선부터 처음 37명보다 나은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결혼하세요. 수학적 증명의 핵심. 왜 37%일까요? 너무 일찍 선택하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봤을 가능성. 너무 늦게 선택하면 최고의 사람을 이미 보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위험의 균형점이 1이 37%입니다. 경우의 수로 이해하기. 100명 중 최고의 사람이 K번째에 나타날 확률은 모두 110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 성공 확률은 피성공 K38-2 100P 최고가 K번째 PK번째의 선택. 계산하면 약 37%가 나옵니다. 현실적 조정. 물론 100년 동안 맞선을 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25세부터 35세까지 10년간 연애시장에 있다면 10년 12개월 120개월 1년에 3-4명 정도 데이트 가능하다면 총 30-40명 37% 약 11-15명 현실 전략 25-28세 첫 3년 약 12명 탐색기간 다양한 사람 만나기 기준 세우기 경험 쌓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기 29세 이후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최고보다 나은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진지하게 고려하기. 왜 이게 최적인가? 경우 1 너무 일찍 선택 10% 지점. 90%의 가능성을 포기. 더 나은 사람을 만날 확률 높음. 경우 2 너무 늦게 선택 90% 지점. 최고의 사람들을 이미 놓침. 남은 선택지가 적음. 경우 3 37% 지점. 충분한 정보 수집. 여전히 많은 기회 남음. 수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점. 확률 계산 예시. 30명을 만난다고 가정. 전략 A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 133.3%. 전략 B 무작위 선택 133.3%. 전략 C 37% 규칙 약 37%. 무려 11배 차이입니다. 다른 적용 사례들. 1. 집 구하기. 한 달 동안 20개 집을 볼 수 있다면 처음 7-8개 37% 시세 파악 기준 설정. 9번째부터 처음 8개보다 나은 첫 번째 집 계약. 2. 직원 채용. 10명 면접 본다면 처음 18-19명 시장 수준 파악. 20번째부터 기준 이상의 첫 번째 지원자 채용. 3. 중고차 구매. 2주 동안 15대 볼 수 있다면 처음 5-6대 시세 파악. 7대부터 기준 이상의 첫 차 구매. 조건이 다를 때의 조정. 상황 1대 돌릴 수 있다면 만약 거절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37% 규칙보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약 45%. 상황 2 순위가 아닌 점수라면 절대평가라면 얘 70점 이상이면 오케이. 기준치를 넘는 첫 번째 선택. 37% 규칙 불필요. 상황 3시간 제약이 있다면 35세까지 꼭 결혼해야 한다면 37% 지점 이후에도 아무도 안 나타나면 마지막 10%에서는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조정된 전략 0-37% 탐색 37-70% 기준 이상 첫 번째 선택 70-90% 기준의 80% 이상 선택 90-100% 남은 것 중 최선 선택 경우의 수로 보는 인생 선택 선택지 수에 따른 전략 선택지 10개 처음 3-4개 탐색 선택지 50개 처음 18-19개 탐색 선택지 100개 처음 37개 탐색 선택지 1000개 처음 368개 탐색 공식 N 0.37N 총 선택지수
실전 팁 경우의 수 최대화. 37% 규칙이 잘 작동하려면 충분한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나쁜 전략 1년에 1명만 만나기 총 10명. 37% 3.7명 4명. 너무 적음. 좋은 전략 1년에 5명씩 만나기 총 50명. 37% 18.5명. 충분한 탐색.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 적극적으로 나서기. 다양한 채널 활용.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빠른 판단과 행동. 확률과 기대값. 100명 중 최고를 뽑을 확률. 무작위 선택 1%. 37% 규칙 37%. 완벽한 정보 미래 예지 100%. 37%는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의 최적입니다. 몬티홀 문제와의 연결. 경우의 수 사고에서 중요한 건 정보의 가치입니다. 몬티홀 3개 문 중 2개는 염소 1개는 자동차. 하나 선택. 사회자가 염소 하나 공개. 바꿀 것인가? 다 바꿔야 합니다. 확률 33% 67%. 왜? 새로운 정보가 생겼으니까요. 결혼 문제에 적용. 처음 37명을 보는 건 정보 수집입니다. 그 정보가 나중 선택의 확률을 3.3%에서 37%로 올려줍니다. 베이즈 정리 정보로 확률 업데이트. 피최고 지금까지 본 중 최고 피최고. 조건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 최고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기대 효용 이론. 단순히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최고 100점 확률 37% 효용 100. 차선 90점 확률 더 높음 효용 90. 기대값 확률 효용. 때로는 거의 최고를 더 높은 확률로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된 37% 규칙. 최고가 아닌 상위 10%를 목표로 하면 성공 확률이 37%에서 70%로 올라갑니다. 완벽주의의 함정. 100점만 노리면 37% 성공. 90점 이상이면 OK 70% 성공. 80점 이상이면 OK 85% 성공.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성공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현실 조언. 최고의 배우자를 찾지 마세요. 나에게 잘 맞는 좋은 배우자를 찾으세요. 시간 가치와 기회비용. 100번의 기회 100년. 비현실적. 하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1년 더 기다리는 비용. 나이 1살 증가 시장 가치 하락. 친구들 결혼 사회적 압박. 출산 정년기 생물학적 시계.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37% 규칙을 앞당겨야 합니다. 조정 공식. 최적 지점 37% 마이너스 기회비용 선택가치. 기회비용이 높으면 더 일찍 선택해야 합니다. 샘플링 이론. 통계학에서 표본 크기는 중요합니다. 모집단 100만 명의 평균을 알려면 전수조사 100만 명 정확하지만 비현실적. 표본조사 1000명 95% 신뢰도. 37%는 충분히 대표성 있는 표본 크기입니다. 적용. 30명 정도 만나보면 37% 80명 가정. 연애시장의 대표적 샘플. 합리적 기준 설정 가능. 순혈과 조합의 차이. 순서가 중요한가? 결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혈. 이미 만난 사람은 다시 못 만남. 친구는 순서가 덜 중요합니다. 조합. 언제든 연락 가능. 순서가 중요할수록 37% 규칙이 중요합니다. 다단계 선택 전략. 현실은 한 번에 결정하지 않죠. 1단계 첫 만남 100명 30명 관심. 2단계 데이트 30명 10명 지속. 3단계 깊은 관계 10명 3명 진지. 4단계 결혼 고려 3명 1명 선택. 각 단계마다 37% 규칙 적용 가능. 최종 전략 요약. 전체 기회수를 파악하라 N. 37% 지점을 계산하라 0.37N. 처음 37%는 탐색만 경험 기준 설정. 나머지 63%에서 지금까지 최고보다 나은 첫 번째를 선택. 시간 제약이 있다면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완벽보다는 충분히 좋은 기준 설정. 수학이 주는 위안. 37%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보다 11배 나음. 수학적으로 입증된 최적. 정보 없이는 이보다 나을 수 없음.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최선이니까요. 24부 게임 이론 사고 마이너스 상대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자, 이제 더 복잡한 상황을 다뤄봅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상대방의 선택도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상황.
이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최수 딜레마.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두 명의 범죄자가 각각 신문받습니다. 둘 다 선택. 침묵 vs 배신. 보수 행렬. B 침묵 B 배신. A 침묵 -1, -1, -10, 0. A 배신 0, -10, -5, -5. 숫자는 징역 연수입니다. 낮을수록 좋음. 분석. 어의 입장. B가 침묵한다면, 내가 배신하면 0년 최선. B가 배신한다면, 내가 배신하면 5년 침묵하면 10년. 결론 어떤 경우든 배신이 유리. B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결과 둘 다 배신 -5, -5. 하지만 둘 다 침묵했으면 -1, -1로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바로 넷시 균형입니다. 아무도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 현실 적용 가격 경쟁. 두 카페가 있습니다. B고가 B저가. A고가 100, 120, 150. A저가 150, 20, 50, 50. 숫자는 수익입니다. 둘 다 고가 전략 각각 100만원 윈인. 하지만 상대가 고가면 내가 저가로 가면 150만원. 결과 둘 다 저가 경쟁 각각 50만원 공멸. 이게 바로 치킨 게임 가격 전쟁의 본질입니다. 해결책 반복 게임. 한 번만 하는 게임 vs 반복되는 게임은 다릅니다. T4T 전략. 첫 번째 협력. 그 다음부터 상대방이 직전에 한 행동을 따라하기. 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의 토너먼트에서 이 전략이 우승했습니다. 왜 효과적인가? 먼저 배신하지 않음.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용서. 배신에는 보복. 예측 가능한 전략. 현실 적용 비즈니스 관계. 첫 거래 성실하게 신뢰 구축. 상대가 배신하면 같은 수준으로 대응.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다시 협력. 이게 장기적으로 최선입니다. 영합게임 vs 비영합게임. 영합게임.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음. 체스 포커 전쟁. 총합 0. 비영합게임. 위닝 가능. 비즈니스 협력 국제무역. 총합 0 가능. 전략의 차이. 영합게임 상대를 이겨야 함 경쟁. 비영합게임 함께 파이를 키울 수 있음 협력. 인생은 비영합게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합게임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이기려면 너가 져야 해. 성공은 제로섬이야. 하지만 현실은 함께 성장 가능. 네트워크 효과. 시너지. 코디네이션 게임. B 왼쪽 B 오른쪽. A 왼쪽 1, 1, 0, 0. A 오른쪽 0, 0, 1, 1.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 예시. 운전 좌측 vs 우측 통행 맞추면 오케이. 표준 VHS vs 베타맥스. 블루레이 vs HD-DVD.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네트워크 효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vs 라인 vs 위챗. 윈도우 vs 맥 vs 리눅스. 선택의 핵심 다른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 믹스 전략 믹스트 스트래터지. 가위바위보를 생각해봅시다. 순수 전략 항상 가위 상대가 예측 가능. 믹스 전략 무작위로 13식 예측 불가. 수학적 증명. 기대값 13 이김 13 비김 13집 0. 어떤 전략도 기대값 0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현실 적용 축구 페널티킥. 골키퍼는 왼쪽 오른쪽 중 어디로 뛸까? 키커는 어디로 찰까? 최적 전략 무작위와 상대가 예측 못하게.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 선수들은 거의 최적 믹스 전략 사용. 왼쪽 57%, 오른쪽 43% 각자의 강점 반영. 지배 전략 다머넌트 스트래터지. 상대가 뭘 하든 항상 최선인 전략. BXBY. AX10583. AY342. 어의 입장. B가 X를 하면 어는 X13. B가 Y를 하면 어는 X82. 결론 X가 지배 전략. 현실 예시. 정직은 거의 지배 전략입니다. 단기 거짓말이 유리해 보임. 장기 정직이 항상 유리. 왜? 신뢰는 복리로 쌓이니까요. 역선택과 신호게임. 정보 비대칭 상황. 판매자는 제품 품질을 안. 구매자는 모름. 나쁜 제품이 시장을 잠식합니다. 레몬 시장. 해결책 신호 보내기. 보증 좋은 제품만 끼임 보증 가능. 학위 능력 있는 사람만 취득 가능. 브랜드 오랜 기간 신뢰 구축. 수학적 원리. 신호 비용 나쁜 제품의 이익.
나쁜 제품은 신호 못 보냄. 신호가 신뢰 가능. 경매 이론. 1등 가격 경매. 최고가 제시자가 자기 가격에 구매. 전략 가치보다 낮게 제시 이익 남기기. 2등 가격 경매. 최고가 제시자가 2등 가격에 구매. 전략 진짜 가치대로 제시 최선의 전략. 수학적 증명. 진짜 가치 100만원이라면 105만원 제시 2등이 102만원이면 손해 100이 100. 100만원 제시 2등이 98만원이면 이익 100-98이. 95만원 제시 2등이 98만원이면 못 삼기의 상실. 결론 진짜 가치 제시가 지배 전략. 현실 적용 구글 광고. 구글 애드워즈는 2등 가격 경매입니다. 광고주들이 진짜 가치를 제시. 시장 효율성 증대. 공공재 게임. 모두가 기여하면 모두 이익 하지만 무임승차 유혹이 있음. 10명이 각각 10만원씩 낼 수 있음. 총 100만원 150만원로 증가 50% 이익. 각자 15만원씩 돌려받음. 하지만 한 명이 무임승차하면 그 사람은 영원 내고 15만원 받음 이익 15만원. 나머지는 10만원 내고 13.5만원 받음 이익 3.5만원. 딜레마. 모두가 무임승차하려 함 아무도 안 낸 공공재 붕괴. 해결책. 반복게임 무임승차자 처벌. 평판 시스템 무임승차자 기록. 강제 시스템 세금.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어떤 전략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다른 전략이 침투할 수 없는 상태. 비둘기 마이너스 매 게임. 비둘기 매. 비둘기 3315. 매 5100. 비둘기끼리 나눠 먹음 33. 비둘기 vs 매가 독식 15. 매끼리 싸우다 둘 다 손해 00. 균형 비둘기 60%, 매 40% 정도로 안정. 왜? 매가 너무 많으면 매끼리 싸워서 손해, 비둘기가 유리해짐. 비둘기가 너무 많으면 매가 쉽게 이득, 매가 늘어남. 현실 적용 비즈니스 전략. 공격적 매 vs 보수적 비둘기. 시장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존. 한쪽만 있으면 불안정. 스택엘버그 모델 리더 마이너스 팔로워. 먼저 움직이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선점 우위. 회사 어가 먼저 시장 진입 가격 설정. 회사 B가 나중에 진입 어의 가격 보고 대응. 어가 유리합니다. 조건.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상대가 관찰 가능. 현실 예시. 아마존 먼저 시장 장악 손해 감수. 넷플릭스 스트리밍 선점. 테슬라 전기차 시장 선도. 후발주자 이점도 있음. 선발자의 실수에서 배움. 기술 발전 후 진입. 시장 검증 후 투자. 전략 상황에 따라 다름. 베르트랑 경쟁 vs 쿠르노 경쟁. 베르트랑 가격 경쟁. 두 회사가 가격으로 경쟁. 결과 가격이 원가까지 떨어짐 이익 0. 예 주유소 편의점. 쿠르노 수량 경쟁. 두 회사가 생산량으로 경쟁. 결과 적정 수량 생산 적정 이익 유지. 예 항공사 제조. 수학적 차이. 베르트랑 균형 PMC 가격 한계 비용. 쿠르노 균형 PMC 가격 한계 비용. 전략 선택. 차별화 가능하면 가격 경쟁 피하기. 차별화 불가능하면 수량 조절로 이익 확보. 옵션 가치 이론. 선택을 미루는 것도 전략입니다. 옵션의 가치. 지금 선택 확실한 결과. 나중 선택 더 많은 정보 유연성. 예시. 대학 졸업 후. 즉시 취직 월급 300만원 확정. 6개월 더 공부 더 좋은 기회. 또는 실패. 옵션 가치 대기의 가치 마이너스 대기 비용. 더 많은 정보 대기 비용이면 기다리는 게 유리. 블랙 마이너스 숄츠 옵션 이론 단순화. 옵션 가치 불확실성 남은 시간. 불확실성이 클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옵션 가치. 현실 적용. 불확실한 시장 투자 결정 미루기. 확실한 시장 빠르게 투자하기. 볼록성과 오목성. 볼록한 보수. 작은 투자 큰 수익 가능 스타트업. 큰 투자 더 큰 수익. 손실 제한 수익 무한대. 전략 여러 작은 베팅 포트폴리오. 오목한 보수. 작은 실수 큰 손실 원자력 발전. 큰 성공 제한된 수익. 수익 제한 손실 무한대. 전략 극도로 보수적 접근. 수학적 표현. EFX FEX 볼록 위험 추구. EFX FEX 오목 위험 회피. 인생 전략. 젊을 때 볼록한 선택 스타트업 도전. 나이 들면 오목한 선택 안정 포수. 왜? 회복 시간이 다르니까요.
매칭 게임 안정적 결혼 문제. N명의 남성, N명의 여성. 모두가 만족하는 매칭 가능할까? 게일 마이너스 셰플리 알고리즘. 남성이 1순위 여성에게 프러포즈. 여성은 현재 최고 제한 보류, 나머지 거절. 거절당한 남성은 다음 순위에게 프러포즈. 반복. 수학적 보장. 항상 완벽한 매칭 존재. 안정적 바람피울 유인 없음. 안시간 복잡도. 현실 적용. 의대생 마이너스 병원 매칭. 학생 마이너스 대학 매칭. 장기 기증자 마이너스 환자 매칭. 공정한가? 제안하는 쪽이 약간 유리합니다. 시스템 설계가 중요. 경매 전략의 수학. 영국식 경매 상승. 조금씩 올림. 최적 전략 자신의 가치까지만 제시. 네덜란드식 경매 하락. 높은 가격에서 시작 점점 낮아짐. 최적 전략 리스크 마이너스 보상 균형. 밀봉 입찰. 한 번만 제시. 최적 전략 2등 가격 경매면 진실 1등 가격이면 낮게. 수학적 기대가. 진짜 가치 V 상대 최고가 분포 fx. 최적 입찰 V-02 VFXDX. 메커니즘 설계 메커니점 디자인.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게임을 설계하기. 이에 진실을 말하게 하려면 세 사람 메커니즘. 각자 진실한 가치 제시가 최선의 전략이 되도록 설계. 사회적 최적 달성. 현실. 구글 경매, 스펙트럼 경매, 정부 조달 등에서 사용. 핵심 인센티브를 올바르게 설계하면 원하는 결과 도출. 25부 최적화 사고 제약 조건 하에서 최선 찾기. 마지막 장입니다. 수학의 꽃 최적화입니다. 인생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무한한 자원이 없으니까요. 선형계획법. 목적 이익 최대화. 제약. 시간 하루 24시간. 돈 예산 1000만원. 에너지 유한함. 수학적 표현. 최대화 3x 5y 이익. 제약. 2x 4y 24시간. x 2y 10 예산. x y 영음수 불가. 그래프로 풀기. 제약 조건들이 만드는 가능 영역을 그리고 꼭지점들에서 목적함수 최대값 찾기. 현실 예시 일과 여가. 목적 행복 최대화 소득 이여가 시간. 제약. 1 여가 수면 24시간. 수면 6시간. 소득 시급 일한 시간. 해법. 1 10시간 수면 7시간 여가 7시간. 최대 행복. 민감도 분석. 시급이 2배가 되면 최적 1시간도 증가. 시급에 따라 1-여가 균형 변화. 라그랑주 승수. 제약이 있는 최적화의 강력한 도구. 문제. 최대화 fx, y, xy 생산량. 제약 x, 2y 100 예산. 라그랑주 함수. lxy-x2y-100. 최적 조건. lx0. y0. l0. 100. yx2. x2y 102, 225. 따라서 x50, y25. 의 의미. 제약을 1단위 완화하면 목적 함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25면 예산 1원 증가, 생산량 25 증가. 그림자 가격. 각 제약의 가치를 수치화. 현실 적용. 시간의 그림자 가격 시급. 시급보다 낮은 가치의 일은 하지 말기. 건강의 그림자 가격. 측정하기 어렵지만 매우 높음. 동적 계획법. 시간에 걸친 최적화. 문제 저축 vs 소비. 10년 동안 총 1억 원 소득. 매년 얼마씩 쓸까? 단순 매년 1천만 원 평범한 상. 최적 초반 적게 후반 많이. 복리 효과. 또는 초반 많이 후반 적게. 젊을 때 경험. 벨만 방정식. 현재 가치 현재 효용 할인된 미래 가치. 최적해. 소비 곡선을 평탄하게. 소비 평화라. 매년 비슷하게 쓰는 게 총 행복 최대. 왜?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볼록 최적화. 볼록 함수의 최소값 찾기. 특징. 지역 최소값 전역 최소값. 효율적 알고리즘 존재. 많은 실전 문제가 볼록 최적화. 예 포트폴리오 최적화. 목적 리스크 최소화. 제약 기대 수익 10%. 마코이츠 이론. 최소 분산 최소 리스크. 볼록 최적화 문제. 결과. 분산 투자가 최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리디 알고리즘. 매 순간 최선의 선택 전체 최적. 동전 거슬러주기. 거스름 돈 1260원. 동전 500원, 100원, 50원, 10원. 그리디.
500원 2,000원, 100원 2 200원, 50원 1 50원, 10원 1 10원, 총 6개. 이게 최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작동하지 않음. 동전이 500원, 400원, 100원이라면 거스름돈 800원, 그리디 500, 100, 100, 100 4개, 최적 400, 400 2개. 교훈. 그리디가 작동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 필요. 현실. 단기 최적, 장기 최적. 즉각적 쾌락, 장기 행복. 쌍대성. 모든 최적화 문제엔 쌍대의 문제가 있음. 원문제. 최대화 수익. 제약 자원. 쌍대 문제. 최소화 자원 비용. 제약 수익 목표. 강쌍대성. 원문제 최저값, 쌍대 문제 최저값. 의미. 최대 수익을 내는 자원 사용과 목표 수익을 내는 최소 자원이 같음. 현실 통찰.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노력을 찾아라. 파레토 최적.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 예. 자원 100. A 60, B 40 파레토 최적. 아님 어를 50으로 줄이고 B를 50으로. A 50, B 50 파레토 최적. 맞음 한쪽을 더 주려면 다른 쪽 손해. 하지만 공정성과는 다름. A 99, B 1 또 파레토 최적. 효율적이지만 불공정. 파레토 프론티어. 모든 파레토 최적점들의 집합. 현실 적용 1-3 균형. 더 일하면 돈이 여가. 덜 일하면 돈이 여가. 파레토 프론티어 위의 점을 선택해야 함. 다목적 최적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최적화. 예 자동차 설계. 목표. 연비 최대화. 속도 최대화. 가격 최소화. 충돌합니다. 트레이드오프. 해결책. 가중치 부여 W 연비, W 속도 마이너스 W 가격. W는 선호도에 따라 결정. 인생의 적용. 목표. 수입. 건강. 관계. 성장. 가중치는 자신의 가치관. 민맥스 전략. 최악의 경우를 최선으로 만들기. 체스 파도. 상대가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 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는 수. 수학적. 현실 적용 위험 관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 비상자금 최악의 경우 대비. 보험 최악의 손실 제한. 백업 플랜 실패 대비. 제약 이론. 병목을 찾아 집중하라. 예 생산 공정. A 공정 시간당 100개. B 공정 시간당 50개 병목. C 공정 시간당 200개. 전체 생산 시간당 50개 B의 제약. 해결. B를 개선하면 전체 개선. 언하시를 개선해도 무의미. 현실 적용 인생의 병목. 무엇이 여러분을 제약하나요? 시간, 돈, 기술, 인맥, 건강. 그것만 집중 개선하라. 최적 정지 이론. 언제 멈춰야 하나? 37% 규칙 다시. N개 옵션 0.37N개 보고 그 다음 최고 선택. 비서 문제, 결혼 문제 외에도. 집 구하기. 주식 매도 시점. 프로젝트 종료 시점. 수학적 근거. 이 최고를 선택 37%. 이보다 나은 일반 전략 없음. 강화 학습과 최적화. 시행착오를 통한 최적화. Q-러닝. 크유 상태 행동 보상 맥스 크유 다음 상태 행동. 의미. 현재 행동의 가치 즉시 보상 할인된 미래 최대 가치. 현실 적용. 매 선택마다. 즉시 만족 vs 장기 가치. 할인율가 높을수록 장기 지향. 마르코프 결정 과정 MDP. 미래는 현재에만 의존, 과거는 무관. 수학적. 피미래 현재, 과거 피미래 현재. 인생의 적용. 과거는 바꿀 수 없음. 현재의 최적 선택에만 집중. 최적 제어 이론. 시간에 걸친 최적 경로. 문제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 제약. 속도 제한. 연료 제한. 안전 제한. 배. 초반 최대 가속. 중반 순항. 후반 최대 감속. 인생 경로. 20대 최대 투자 배움 경험. 30-40대 수학 경력 수익. 50대 이후 안정 유지 전수. KKT 조건 KARUSH-쿤-스터커. 제약이 있는 최적화의 필요 조건. 너무 기술적이지만 핵심은 최적점에서 목적 함수의 기울기 0 제약 없으면 또는 제약에 막혀 있음 제약 활성.
현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못 가나? 제약 때문. 제약을 풀어라. 메타 최적화를 최적화하기. 무엇을 최적화할지를 최적화하라. 레벨 1 일을 잘하기. 레벨 2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하기. 레벨 3 어떤 기준으로 일을 선택할지 정하기. 수학적 계층. FX 최적화. F를 선택하기. F를 선택하는 기준을 선택하기. 현실. 목표 달성 올바른 목표 설정. 효율성 올바른 방향. 클로징 수학으로 최적의 삶 살기.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3부 경우의 수 -37% 규칙으로 최적 선택 시점 찾기. 24부 게임 이론 상대방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 25부 최적화 제약 하에서 최선 찾기. 모든 것의 핵심. 인생은 수학 문제입니다. 제약이 있고 시간, 돈, 에너지. 목적이 있고 행복, 성공, 의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래는 모름. 하지만 수학은 길을 보여줍니다. 37% 규칙 언제 선택할지. 게임 이론 어떻게 선택할지. 최적화 무엇을 선택할지. 마지막 공식. 최적의 삶 0-t-rt uct dt. 시간 t에 걸쳐 할인율 r로 매 순간 t의 소비 코트로부터 얻는 효용 유의 적분. 수식은 복잡하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매 순간을 최적화하되 장기적 관점을 잃지 말라. 실천 가이드. 측정하라. 수치화할 수 없으면 최적화할 수 없다. 제약을 파악하라. 병목이 전체를 결정한다. 트레이드오프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순 없다. 확률적으로 사고하라. 확실한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 보라. 복리 효과를 믿어라. 피드백으로 배워라. 최적화는 반복 과정이다. 메타 최적화하라. 무엇을 최적화할지를 최적화하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수학 문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함수 LX를 최대화하라. 제약. 시간 80년. 에너지는 유한. 돈은 제한적. 후회는 최소화. 의미는 최대화. 이 문제의 해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LX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수학적 사고방식은 같습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최적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나은 최적화는 항상 가능하다. 마지막 공식. 성공 작은 선택 일관성 시간. 성공은 작은 선택들의 일관성을 곱한 것을 시간 동안 누적적 분한 결과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일관되게 반복되고 그것이 시간이라는 지수를 만나면 기하급수적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학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1차원에 갇혀 있지 마세요.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세요. 더하기만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하세요. 선형이 아닌 지수로 성장하세요. 분자가 아닌 분모를 바꾸세요. 발명이 아닌 발견을 하세요. 수학적 사고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1차원 문제인가 2차원 문제인가? 여기서 변수는 무엇인가? 이걸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극한으로 가면 본질이 보일까? 확률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고력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아름답습니다. 수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명확합니다. 수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은 실용적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1.1이라는 작은 차이를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그 0.1이 시간이 지나면 10배, 100배의 차이를 만들 테니까요. 에필로그 수학적 사고의 실천과 한 가지 약점. 수학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아침 3가지 질문. 오늘의 병목은 제약 이론. 오늘의 최적 배분은 최적화. 오늘의 확률적 베팅은 기대값. 매주 한 가지 분석. 지난주의 시간 돈 에너지 사용을 인수분해하라. 0에 가까운 요소를 찾아라. 다음 주는 그것을 개선하라. 매달 한 가지 최적화. 한 가지 프로세스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라. 병목을 찾아라. 제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라. 매년 한 가지 전략 수정. 인생의 목적 함수를 재정의하라. 제약 조건을 업데이트하라. 최적해를 다시 계산하라. 약점. 수학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수학은 동형-대응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동형-대응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구조가 동일하고 서로 치환 가능한 관계. 그래서 수학에서 A, B이면 BA가 성립하고
112, 211, BC, 12여. 표현이 달라도 구조가 같다면 같은 의미로 인정된다. 즉 수학이 성립하려면 처음 합의한 기호규칙, 논리규칙, 구조규칙이 절대로 깨지지 않아야 하고 그 규칙 아래에서 동형대응이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학문이라는 뜻이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 사랑, 믿음 이러한 단어의 규칙이 상대에게도 동형의 뜻일 때만 수학적 사고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전략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윤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에 기반한 수식으로 나오는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으로 귀결되는 수학의 동형대응 법칙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꼭 명심하십시오. 윤리를 기반에 두지 않은 일들은 결과값은 깜빵 또는 씁쓸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수학을 사용해주세요.